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제 이게 두 번째 영상이네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내 자신이 왜 지금 선에서 왜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할 수밖에 없나, 그리고 암호화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찾아서 이 영상에 함축해서 압축해서 담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분명히 시간 낭비는 아닐 거라고 결국 결론 도출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상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브리핑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로 할 거거든요.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이 주제예요. 세 개로 이제 서브젝트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미국 금리 인하와 세계 경제 그리고 암호 자산이에요. 여기에 내용엔 사실 달러에 관한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한 거, 그리고 브렉시트에 관한 내용,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관한 내용도 사실 담겨져 있고, 두 번째가 암호화폐 조정 이후 예상 흐름에 관해서 우리 달력 있죠. 달력하고 차트랑 대입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향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을 그래도 극대화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저스틴 성과 워렌 버펫의 미래예요. 그래서 숨겨진 진실. 제가 그래서 뭔가 몇 가지를 되게 기가 막힌 걸 찾아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분명히 많은 것을 아마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XRP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XRP를 말씀드리냐면, XRP를 예전에 이제 지금 갑자기 시세가 떨어졌을 때 말고도 지금도 XRP를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어떤 그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저도 접근해서 사실 2달 정도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긴 할 거거든요. 일단은. 왜냐면 XRP라는 게 속성 자체가 아마 아시겠지만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횡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그렇게 수익을 먼저 낸 다음에 다른 코인으로 가면 좀 알트코인에서 수익률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지금 현재의 장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상승 장중의 조정이냐 아니면 지금 하락장이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하락장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이 바닥에서 지금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승 장중에 약간의 조정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황소가 곰을 눌러버렸어. 지금 현재 어떤 장세를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여기다 캡처해서 올린 거고, 왜 많은 나라들이 현금을 없애려 하나,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를 2020년까지 구현하는 거는 한국만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어떤 그런 정책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분명히 계좌를 단일화시키고, 올해부터 아마 그건 한다고 얘기 들었고, 계좌의 단일화, 그 다음에 서서히 나가면서 지폐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사라지게 하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들이 이거를 동시에 일시적으로 다 지금 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지금 달러를 가위질하는 모습이 딱 하나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영상 만들었었던 거, 어저께 영상 만들었었던 거에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영상일 수도 있어요. 뉴욕 증시 연준 금리 인하 신호의 껑충, 다우존스가 갑자기 2.06%가 상승을 했다. 이게 사실은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현존하는 지금 주식시장에 사실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연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인내한다. 근데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고조되는 무역 긴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응할 것. 이게 명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연준이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 둔화에 앞서 보험성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과거의 정책 중 하나였다고 말해 금리 인하 기대를 한층 더 자극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계속해서 매스컴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올 상반기 동안, 1분기 동안, 2분기 거의 다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2주일 전부터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시장에 뿌리기를 시작해. 그래서 오늘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오전에 새벽에 언론한테 공개를 한 거죠. 연준에서. 무역전쟁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 접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승리다. 미국의 게임 승리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게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급격한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하향적 정책 금리 조정이 곧 정당화될 것이라고 문구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인하 가능성은 97%에 육박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두 차례 인하 기대도 82%가량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2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반기 가서. 하반기 가서 2번을 금리를 인하하겠다. 자, 그러면 모든 경제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왜? 시장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의 지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표가 다 꺾일 거예요.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하반기 가서 이 정책이 실제로 실시가 되면 달러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시장에 프린팅이 더 많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들이 약간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구현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구현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장작불이 막 타고 있어. 장작불이 타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근데 장작이 있어야 되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되게 자주 하는데 이 장작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원화가 될 수도 있고 위엔화가 될 수도 있고 엔화가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건 달러가 될 수 있어요. 달러라는 거를 우리가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달러를 유동성을 중앙정부에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풀린 달러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연료가 주입이 돼서 이렇게 화라선같이 막 이렇게 돼서 경기가 살아났어. 근데 지금은 이 여파가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장작의 성능이 거의 다 했다는 거죠. 양적 완화의 3차 그리고 이번에 4차까지 만약에 한다면 결국에는 기축통화가 100년이라는 어떤 그 유통기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100년이다. 근데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달러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이 아궁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불꽃은 단발성에 그칠 거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당선을 위한 하나의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로 그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명목화폐, 우리 지금 보면 현물화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보면 달러가 그렇게 된다.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럼 위엔화 가치는 안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명목화폐가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물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를 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야. 값어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관해서 집중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암호자산은 지금 기우뚱기우뚱하고 잘 못 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이 할 거예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명목 화폐가 있죠. 지금의 달러가 IMF 통화바스켓의 45%인가 차지해. 그리고 30%인가 하는 거를 30 몇 %인가 차지하는 거를 브렉시트하고 관련돼 있는 유로화가 또 차지를 해. 그럼 이들이 다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거의 70%의 유통량을 좌우하고 있는 달러와 유로화, 그 값어치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오면 그것은 뭘 뜻하냐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5년 25%에서 30%를 암호자산으로 대치를 하고 서서히 장기적으로는 100%를 대체를 하겠죠. 갑자기 뚝딱 해가지고 야 우리 암호화폐 사용 이게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래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정립도 안 됐는데 5G 같은 어떤 그런 거 자율주행차 어떤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시장에 정립도 안 됐어.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거하고 아마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예,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자, 근데 유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월 말에 노딜 블랙시트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어. 영국에서는 사실 민기적 거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방문해서 지금 거기다가 불을 지폈어요. 너네 브렉시트 해. 우리가 도와줄게.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브렉시트 그냥 강행해. 언제까지 말미를 줄 테니까 유로에서 무슨 돈 준다는 거를 받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 우리가 도와줄게. 5G도 중국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근데 결론은 뭐냐? 10월 말에 브렉시트는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 2019년 하반기 브렉시트의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와 유로와 같이 하락, 그리고 국제 경제가 안정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금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긴 해. 자, 근데 저는 결국에는 가파르게 못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를 매입해서 1680불이 돼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내다 팔아야 그때 가서 본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조정 장세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이 훨씬 낫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암호자산하고 엔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 국면이에요. 결국에는 원화 가치 코스피 하락이 될 거다. 연말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아.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한테는 통일이라는 이벤트 이슈가 거대하게 눈앞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틀이 마련되면 다른 나라에 있었던 많은 한mon이나 모든 자금들 있죠. 그런 것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심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주식시장도 떠받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거를 이 그림자 금융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로드맵을 적용시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월 1일부터 정확히 이제 2월 1일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월 1일에 보시면은 360이나 365만 원 정도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요 근래까지 조정 장세 거치기 전까지 비트코인만 250%를 상승을 했어요. 250% 상승했는데 지금 조정 장세는 사실 8%밖에 조정이 안 된 거예요. 뭐 여기서 30% 40% 떨어지면 저도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놀랄 일은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시장이 7,478불인가? 거기서 정확히 얘네들이 장난을 딱 치다가 V자 반등 곡선으로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깨트리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없는 거야. 그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8% 조정이고, 제가 이거 2019년도 달력이거든요? 자, 이거를 잘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월까지 가파르게 조정 장세를 되게 많이 줬어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근데 2월달하고 2, 3, 4, 5월달까지. 4개월 정도예요, 지금까지 보시면 큰 범주에서 이제 4개월 동안 비트코인 주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도미넌스가 비트코인만 60% 육박하게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갔다가 조정장세 6월달 들어가면서 6월 5일날까지 지금 조정장세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폭락할 거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다시 우상향을 하겠죠.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8일이나 9일날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지금 지리한 장세를 얘네가 중간에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 왜냐? 수요일날이거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수요일날이잖아요. 그럼 보면은 일주일 이상 안 가. 보통 조정장세가. 하락장이라고 하면 계단식 하락을 진짜 실제로 만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8, 9일에서 분명히 변곡점이 생길 확률이 높고, 이번 달하고 7월달 그리고 8월달 초까지 제가 왜 알트 시즌이라고 말을 하냐면 2, 3, 4 5월까지 4개월이죠. 그리고 4개월 동안 비트코인 위주, 그리고 정확히 50% 잘라서 2개월 동안 알트코인 주도.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를 깔가 먹으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거다. 이래야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암호 자산 전체 시총에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견제를 누가 하고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기계도 동작을 하잖아요.
예? 전 세계라는 게 해가 있어야 달이 있고 달이 있어야 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6월달, 7월달 알트코인 장세 8월달 초까지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서부터가 사실 이 영상의 되게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는데, 트론의 저스틴 써니, 워렌 버핏, 오찬에 비탈릭, 우지한 동반한다, 여기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저스틴 써니,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하고 이분하고 단독으로 그냥 드신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식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보면 별 이슈거리가 아니야.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기에 비탈릭하고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해요. 이거는 사실 뭔가 있는 거거든. 그래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자는 3분기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지금 런치 타임이 3분기. 그러면 지금이 2분기 말이죠.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2분기 말이죠. 자, 3분기 중에 일단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들을 데리고 런칭을 한다. 지금 식사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나 식사했어. 누구누구랑 식사했는데 무슨 대화 나눴어. 대에서 특필을 할 거예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뭐 CNBC 이런 데 다. 그럼 그 여파가 얼마나 클까요? 오찬 회담에 동반할 블록체인 전문가 팀으로 우지한 비트메인 대표. 비트메인 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SV에 밀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 분출도 못해. 막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별의별 얘기가 많을 거야. 근데 이번에 결론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지안이 여기 다 가고, 그리고 후오비 CEO가 가고, 비탈릭 부텔린이 여기에 간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생각했을 땐 이번 오찬을 통해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블록체인에 관해서 암호화폐 투자해라 이러기 위해서 저스틴 선이 만날 것 같으세요? 워렌 버핏이란 인물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늙은 여우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세상 이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마인드가 엄청나게 플렉시블하게 글로벌하게 노는 사람인데, 또 보시면은 IBM을 우리가 되게 눈여겨봐야 되는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 세계 1600여 개의 특허를 등록하고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AI 관련 특허 출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어요. IBM이란 이 회사가. 자, 이런 회사가 블록체인에 관해서 보수적이라고요? 그거는 매스컴에서 대중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직접 찾아보면 자, 1400여 개의 보안 분야 특허로 전체 등록 기술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 세계의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2019년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75,596개, 압도적 1위. 근데 2위가 IBM 46,443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IBM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 핵심적인 특허가 사실은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우위예요. 특허라는 게 보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큰 범주에서 소프트뱅크 그룹의 에코시스템에 관해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중심점에 있고 밑에 ARM이 있고 왼쪽 밑에 IBM이 있어요. 자, 빨간색의 박스권 안에는 엄청난 다국적 기업의 IT 회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IBM이라는 게 옆에 왼쪽에 쭈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들하고 관련돼 있는 특허 관계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IBM에서 아까 나왔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보안 분야 관련해서 이 특허에 관해서 뭔가 제재안을 이런 회사들에 걸면 이 회사들이 자기네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특허에 관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렌 버핏이란 인물이 되게 중요해. 근데 그 인물을 만난다. 저스틴 선이 만난다. 비탈릭이 만난다. 우지안이 만난다. 근데 그 뉴스를 보시면서 아까 보안 분야하고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셨죠. 근데 이걸 보세요. 중국 가상화폐 전도사 우지안이 AI 반도체 도전장을 내민다. 여기 보시면 AI 칩 분야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2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원래는 세계 최대 채굴 장비 업체 비트메인이죠. 근데 지금은 이 AI 칩셋에 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안 시장 겨냥해서 AI 반도체 시장 공략하고 있다. 이 얘기도 여기 나와요. 그렇다면 살짝 넘겨 짚어서 이들의 관계를 살짝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네모칸을 엄청나게 크게 친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어떤 그 조직도가 나와 있죠. 거기에 IBM이 분명히 있었죠. 보안 시장 겨냥의 AI 반도체 시장 공략.
향후 비트메인의 매출의 40% 이상이 AI 반도체 사업에서 창출될 것이다. 근데 이 비트메인의 우지안이 워렌 버핏을 만난다. 그거는 저스틴 썬만을 위한 자리가 분명히 아니라고요. 제2의 창업을 시도한다는 각오로 AI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R&D 인력은 전체 직원의 60%에 달한다. 현재 반도체 연구 인력이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 직원보다 규모가 크다. 겉에서 봤을 땐 비트메인은 그냥 채굴하고 관련된 특화된 기업이야. 근데 알고 보면, 내막을 까보면 사실은 AI 쪽에 집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본질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거랑 아마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손정이 아까 그 조직도, 기업 조직도를 제가 보여드렸죠. 생태계도를. 자, 여기 보시면 AI에 올인하는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내 시간과 두뇌의 97%를 바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IT 기업에 많이 투자했던 사람들이 몇 개를 정리하더니 이런 얘기를 딱 뿜어요. 그래서 ARM에 거대한 자금을, 거기다 46조나 되는 자금을 투입을 했던 거죠.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거든. 직접 회로거든. 그거에 관한 특허권과 압도적인 설계 능력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진 회사는 ARM이잖아요. 다른 회사는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만들어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AI는 인류 사상 최고의 혁명, 모든 산업 바꿔놓을 것. 인공지능 승자가 미래 승자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뱅크가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주제는 AI라며 이미 시간과 두뇌의 대부분을 AI 부문으로 옮겼다고 했다.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 비트메인에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했다고 했다가 단 이틀 만에 안 했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생뚱맞지 않으세요? 우지안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다. IBM도 특허권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이번에 미팅 자리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 코인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날 것 같으세요? 벌써 이미 보이지 않는 데선 이미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됐다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고, 자, 어떤 로봇가 여기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어낸 로봇이죠. 이것도 손정희 회장이 이미 지분을 대다수를 인수해서 그분 거야. 그럼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냐? 결론은 결국 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야 라고 여기 안드로이드 로봇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사실 우리 개인들은 내 비트코인 캐시, 내 비트코인, 램, 이더리움, 트론, BTT 이런 거 오르면 우리는 좋아. 우리는 행복해. 근데 그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서는 그거는 전체 큰 톱니바퀴, 전체 큰 어떤 자동차를 굴리기 위한 하나의 연료, 시너지를 얻기 위한 하나의 핏줄 같은 거와 같은 거고, 실질적인 거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직접 찾아보시고 연결 관계를, 알고리즘을 껴맞춰 보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암호화폐 세계에 관해서 확실성이나 앞으로 트론이나 BTT나 비트메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 그리고 소프트뱅크하고 관련되어 있는 코인, 그런 코인들이 미래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탈릭 부텔린도 분명히 워렌 버핏을 만난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야, 이더리움 투자하세요, 버핏 할아버지, 그냥 이러고 끝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뉴스가 만약에 실제로 공중파에 나오고 매스미디어에 나오면 그 얘기는 사실상 현물 주식시장 있죠. 우리 지금 주식시장, 이거에 관해서 워렌 버핏이 많은 자금을 이미 옮겨놨다는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는 거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너무 시세에 관해서 시세표만 보시면 마음만 아프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하시니까 곧 금방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 알트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6월달, 7월달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소리 높여서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업로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 한 편씩 시간 나실 때마다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